자, 현재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택 특례를 잠깐 설명해 드려보면, 여러분 현재 내가 2주택이었을 때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9주택으로 양도하고 또 1년 이내에 어떻게 해? 전입을 해야 되잖아. 자, 신랑 신부가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뭐 신랑 거 신부 거 아무거나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야. 직계존속 동거봉양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 거를 팔아야 비과세야, 본인 걸 팔아야 비과세야. 따지면 큰일 나. 아무거나. 자, 여러분 내가 1주택이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어. 이때는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야, 내가 당초부터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상속주택이다, 일반주택이다? 일반주택이라는 거지.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여러분 몇 년 이내 팔아야 됩니까? 몇 년 이내? 5년? 10년? 여러분 참가하신 분들 댓글에 정답을 기록하시면 특별히 정답을 기록하신 분에게 선물이 나가겠습니다. 몇 년 이내에?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아무 때나. 평생 아무 때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주택을 공동상속을 받느냐 공동증여를 받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자, 내가 부모가 남겨준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느냐 또는 공동으로 증여를 받느냐. 예를 들어서 자식 1, 자식 2, 자식 3가 있어. 하나의 주택을요, 자식 1, 2, 3가 공동으로 증여 받는다면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각각 1주택,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공동 증여를 받았을 때 각각의 주택으로 봐.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각각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따져봅시다. 누구 주택으로 본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지분율이 가장 큰 자. 지분율이 높은 자. 두 번째, 뭐야? 거주자. 세 번째, 똑같다면 연장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분율이 똑같아. 거주한 사람 없어. 그러면 연장자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주택 한 채는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왜? 주택수 판정이 유리하고요. 또 직계비속 중에서 무주택자가 10년 이상 동거를 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최근이 아니라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 여러분들 거래 단계별로 모든 세금이 강화됐잖아. 그래서 증여 신고 현황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상속세 신고 현황도 급격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상속은 지금부터 준비해라. 왜? 연습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속증여의 절세 전략은요, 크게 두 가지에서 출발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상속증여 절세 전략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는요, 증여, 사전에 증여하는 것들은 수중자 수가 늘면 늘수록 증여세
준다 변동이 없다. 증여세 준다 변동이 없다. 준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냅니까? 수증자가 냅니까? 우리는 수증자가 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준다라는 거야. 한데 이 상속세는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가 준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라는 거야. 왜? 상속세는 비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 아버님 재산을 줄여야지. 아버님 많이 쓰십시오. 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떻게? 사전 증여를 하셔야 된다. 사전 증여를 준비하라는 거지. 사전 증여 후 몇 년이 지나면 상속세 빠진다. 10년이 지나면.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는 5년이다. 자, 두 번째는 답은 세율 구조에 답이 있어. 자, 우리나라 상속증여의 최고의 세율은 50%입니다. 하나, 실제 부담 세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현재 상속증여 재산가의 과세표준이 50억이신 분은 30억이 초과된 순간 50% 세율이 과세가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미리 이 10억 재산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2억 세금으로 20% 부담 세율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세금이 초과 누진 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 50%라 나면요. 10억일 때도 50%, 100억일 때도 50%, 50억일 때도 50%라면 여러분 사전 증여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세 전략이 과감히 발생이 된다. 아하, 우리나라는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는 비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절세 전략에서 출발이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증여 포인트 세 가지만 설명할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10억을 장남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2억은 발생이 돼. 이를 장남 며느리 하면 세금이 5천만 원 주네. 손자 온투를 합치면 세금이 7천만 원 주네. 아하. 그리고요, 며느리 5년, 자녀, 손자 5년, 자녀비 5년, 10년이라는 거야. 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했을 때는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빠지도록 되어 있다. 자, 두 번째가요, 단순 증여냐 부담부 증여냐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뭡니까? 양도세, 증여세 효과뿐만 아니라 상속세 효과도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단순 증여가 있어. 두 번째, 부담부 증여가 있어. 부담부 증여 앞에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채무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야. 현재 예를 들어서 10억 재산이 증여할 재산가액이 10억이잖아. 자, 여기에 끼어져 있는 임차 보증금이나 채무를 보니까 4억이야. 4억. 그럼 한 6억이. 내가 증여를 하면서 채무를 떠안고 증여를 하면요, 증여세는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돼. 이 4억에 대해서 뭐가 과세가 돼,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증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 4억을 넘기는 거랑 4억을 받는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랬어요.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현재 예를 들어서 채무를 제로에서요,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줄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양도세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이 접점을 찾아서 증여를 해주는 것이 부담부 증여 기술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저희는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단순 증여는 채무를 따지 않고 10억을 증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상속세 효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상속세 효과를 살펴보면 채무를 떠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마이너스 4억이 상속세 계산할 때 빠진다는 거야. 아버님이 재산이 많으신 분은 4억의 채무로 인해서 50%, 2억이라는 세금이 절세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단순증여, 부담증여 따질 때 이 양도세, 증여세 효과뿐만 아니라 상속세 효과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요.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고 이렇게 해서 토탈 세금을 미니멈하는 이 접점을 잡아서 부담부 증여를 하죠. 근데 여러분 현재는 부담부 증여하는 것이 다주택자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바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왜? 현재는요, 양도소득세율 1세대 2주택이면 70%, 1세대 3주택이면 80%로 증여세율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메리트가 사실 사라져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 증여냐 부담부 증여냐 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상속세 효과도 살펴보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 증여세 몇 달 이내 냅니까? 석 달 이내 내는데 요즘에 석 달 이내 내는 사람들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요즘에는 연부연납이 대세죠. 연부연납이 대세야. 왜? 이자가 1.2%밖에 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6억이 나왔다. 5년에 걸쳐서 6번에 나눠내면 돼. 1억씩. 아하. 여러분 증여세는 누가 내? 수증자가 납부를 해. 우리나라는. 한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뭐 유학을 갔다든가 뭐 해외로 갔다든가 했을 때는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된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연대 납세금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여러분 올해도 변치 않고 세법의 개정상이 반영이 된 5판이 몇 달 전에 출간이 되었고 오늘 유튜브는 그거를 출간 기념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해서 핵심 위주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강의 네이처폼 신청을 하셨거나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 위주로 이 책과 그 다음에 수호정의 커피권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을 왜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동영상 잠깐 보고 자 1, 2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을 왜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절세를 넘어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상속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게. 예. 그 다음에 뭐 질문이 온 게 있습니까? 예. 질문이 온 게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하나 남겨놓은 게 있다네요. 취득세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시가를 적용해서 입법 예고가 됐는데 상속은 현재 어떻게 되냐. 여러분 상속은 지금처럼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사항은 현재 입법 예고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국세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증여세 상속세가 국세는 시가 기준이야. 근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그 중에서 무상취득, 증여태만은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속은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언젠가는 상속인이란 취득도 그렇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현재 보면 제 책은요, 이 상속세 계산 구조 플로우대로 되어 있다. 현재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쭉 페이지도 여기에서 쭉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점이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응? 상속 20년, 상속 외의자는 5년 해서 플러스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하고 밑에서 증여 세액공제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넣고 냈던 세금을 차감하면 그 효과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사전 증여했던 재산가액이 만약 10억이야. 그 다음에 증여세로 차감했던 게 마이너스 2억인데 피상속인 기준으로는 최고세율 50%가 적용이 되면 10억이 늘어났을 때 세금을 5억이 냈어야 돼. 2억 냈으니까 추가 납부세액이 3억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세율 차이로 인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속재산별로는요, 20억이었을 때 약 2억 세금 10%, 30억이었을 때 약 20% 6억, 그 다음에 50억이었을 때 30% 15억, 100억이었을 때 약 40% 세금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현재 50억 재산가의 가장 옵티멀한 상속증여 플랜을 세워보면 10년 단위로 15억씩 사전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20억을 상속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가장 절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그래서 증여세 올라간다. 그 다음에 상속세 내려간다. 그래서 증여 상속세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많이 이 사전 증여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전 증여 의미는.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플랫하거나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아직 증여할 때를 초과했거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통한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